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1% 빠져서 3151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그동안 3200을 중심으로 거의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며칠간은 확실히 좀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번에 이제 세제 개편 충격으로 빠졌던 저점이 여기거든요. 네, 3100 정도까지, 3105까지 빠졌는데, 만약에 요 3100선을 깨버리면 꽤 하락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슬슬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코스피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좀 많이 아쉬운 게, 지금 다른 나라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상해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 니케이는 0.3% 빠졌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어제 보면 거의 보합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빠지진 않았어요. 거의 이렇게 보합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만 확실히 조금 하락 쪽으로 더 기우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8월 들어서는 국내 증시가 좀 성과가 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 성과 보면 이게 이제 최근 한 달간 변동인데, 보면 한 달 동안 지금 빠진 증시는 코스피밖에 없죠. 네, 코스피가 지금 1%대 하락이고 코스닥은 거의 4% 빠졌는데, 최근 한 달 보면 다른 증시들은 그래도 다 올랐습니다. 나스닥 3% 올랐고요. 특히 니케이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에 9%가 올랐고요. 그리고 상해 증시도 5%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 한 달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다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올해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올해 보시면 여전히 좋긴 합니다. 코스피 30% 넘게 이렇게 상승한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다른 증시가 올라갈 때 같이 못 따라가니까, 네, 그게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약간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세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아쉽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되게 주주 친화적으로 되게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이런 쪽으로 나왔으면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마감부터 보시면 미국 지수가 거의 보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래도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주도주들이 그래도 가격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182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고점대에서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300달러대 초반 이 정도에서 계속 그래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팔란티어가 조금 하락하고는 있는데, 팔란티어는 워낙 또 많이 오른 거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하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하락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여전히 170달러대니까 팔란티어도 가격 좋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랑 좀 비슷해요. 많이 올라온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조정을 이렇게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섹터들 보시면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좋게 이렇게 쫙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계속해서 미국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횡보예요. 네, 그래서 S&P 6,400 넘어가긴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많이 오를까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다른 지표들 보시면 지금은 자산 시장들이 그렇게 지금 방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저번에 이제 12만 불 간 이후로 더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 제 10년물 4.3% 여전하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97, 98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좋았던 게 확실히 좀 아시아 증시가 좋긴 했어요. 지금 보면 니케이라던가 중국 쪽 이런 쪽이 좋아가지고 미국보다는, 네,
지금 아시아 시장이 좀 좋은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소외받으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보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주도주들이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8% 넘게 하락을 하고, 지금 뭐 NXT에서는 11%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또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뭐 로열티 지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익성을 좀 많이 갉아먹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여전히 이 정도 지금 가격이 빠졌어도 시가총액이 거의 40조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하려면 영업이익이 뭐 4조, 5조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PER로 한 10배 정도 계산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정도 주가를 유지하려면 그 정도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건데, 과연 뭐 그렇게 실적이 나올지 이제 약간 불안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가 상당히 선반영돼 가지고 많이 오르는데, 그 정도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가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이렇게 7만원대까지 올라온 거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기대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서 이제 머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느 정도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실적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잘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원전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조선이라던가 방산 이런 쪽이 다 빠졌어요. 보면 현대중공업도 오늘 6% 빠졌고요. 한국조선해양이 4%, 하나오션도 3% 빠지면서 조선주도 많이 빠졌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7% 가까이 빠지면서 방산 쪽도 이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이런 섹터가 조방원이죠.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쪽인데, 오늘은 이쪽 섹터가 전부 다 빠지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올해 많이 올랐던 거를 좀 되돌려낸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뭐 다른 섹터들은 그렇게 뭐 심하게 빠지진 않았어요. 보면 반도체 쪽도 봐도 삼성전자는 보합이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 정도 하락, 그래도 이 정도에 그쳤던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빠지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올라오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20만원대 초반 뭐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뭐 1%대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적으로 좀 기대할 만한 거는 뭐 금융 쪽이겠는데요. 금융 쪽은 그동안 그래도 또 올라온 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요. 뭐 KB금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10만원, 11만원 뭐 이 정도에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금융도 보면 한 11만원대 지금 횡보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요게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이 돼가지고 뭐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이제 자사주 소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성과가 나와야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익수가 줄고 이러는 거는 뭐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뭐 1년에 한 2%씩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해도 그럼 1년에 2% 올라가는 걸로는 사실 그렇게 막 눈에 잘 띄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좋은 섹터가 이런 금융 쪽, 이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 효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정책에 이제 받침이 없이는 더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법 개정으로 3,000대까지 올라왔고, 이제 앞으로는 뭐 세법 개정, 특히 이제 세금을 많이 줄여져 가지고 주식 투자자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코스피가 다시 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증세 쪽이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좀 기대를 못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정책이 나올지 그래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투자자들의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또 정책이 나오면 다시 우리나라 증시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뭐 일단은 지금 투자자들의 생각은 뭐 좀 실망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